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아유, 간만에 보니 더 반가워. 네. 예, 주말 쉬고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첫 소식이 어두워요. 오늘 경제 소식인데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폭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 역시도 뉴욕 증시 폭락의 영향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우량주 그룹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2% 넘게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4% 하락했습니다. 네. 여기에 S&P 500 지수까지 2.7% 밀리면서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 4%가 어느 정도야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아주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뉴욕 증시를 최근에 이끌던 7개 대형 기술주를 부르는 말이 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만 1,00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 1,000조? 테슬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테슬라가 하루 만에 15.4% 빠졌고요. 아, 그래요? 예, 요즘 또 많이 언급되는 엔비디아가 5% 넘게 밀렸습니다. 세상에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현재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역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과도기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전에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라고 발언한 데에서 이제는 과도기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포착하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백악관은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빠지고 난 후였죠. 자, 한편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까지 내주고 말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거의 11만 달러 선까지 올랐었는데 이때 최고점과 비교하면 지금 30%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태민 교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자, 근데 우리 궁금한 건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우리 양시장 예상대로 큰 폭으로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09%, 코스닥도 2.15% 하락하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한 10시 20분쯤까지 1시간 조금 더 넘게 줄곧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코스피가 한 1.08%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은 0.69%. 정말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로 따져보자면 10개 종목 중에 한 8개는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충격은 앞서서 말씀드린 숫자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영향은 우리 시장뿐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본, 대만, 중국 증시도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쨌든 조금씩 낙폭을 함께 줄여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전해졌는데요. 가수 휘성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수 휘성은 어제 오후 6시 29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결국 향년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달에만 15일과 23일 두 차례 콘서트가 계획이 돼 있었고 지난 6일에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휘성 씨가 3월 15일에 보자라는 글을 남겼었기 때문에 팬들은
더 갑작스럽게 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 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서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소속사 측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서 유가족 측이 충격과 슬픔이 커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유가족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서 가족 친지들과 지인만 참석해서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수 휘성은 2000년대 이제 이른바 R&B 장르를 대중화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한 명이고 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면서 여러분의 진짜 사랑을 진짜 받았는데 충격이 아주 대단히 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연예계 동료들이 정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컬 레슨을 받았다는 가수 옥주현은 함께 무대에 올랐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화라산 같은 열정으로 음악하며 생기 넘치던 그 모습으로 그곳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라며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이던 가수 KCM도 심경을 전했는데요. 소속사를 통해서 황망하고 비통한 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도 글을 남겼는데요. 가수 휘성의 노래를 참 좋아했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면서도 국내 약물 재활 시설의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수 휘성이 오랜 기간 약물 문제로 힘들어한 부분에 주목한 걸로 보이는데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은 아니지만 약물 과복용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네. 몇 년째 중독 재활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한 산사음악회에서 휘성 씨를 모셨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제가 휘성 씨 노래 중에 인썸니아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해서 오늘 준비된 노래에는 인썸니아가 없네요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내려갔는데 휘성 씨가 갑자기 인썸니아를 바꿔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가수가 가서 좀 속상합니다. 자,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5만 명이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9,3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거의 5만 명 정도 되는 건데 5만 명이라고 하면 좀 많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글쎄, 그럴만하겠다 싶은데. 그럴만하겠다. 이게 전체 수급자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감이 되실 건데요. 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699만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0.7%. 상위 중에 상위구나. 예. 5만 명이라고 하면 0.7%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성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남성이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1.8%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게 과거부터 국민연금이 쭉 누적해서 내온 걸 받는 거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특히나 또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만인 지난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고요. 당해에는 10명까지 그리고 2021년에는 1000명을 넘겼고요. 2023년에는 10,000명을 넘긴 데 이어서 이제는 5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래도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사람이 늘고 또 물가 인상에 맞춰서 해마다 기본 연금액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연구원이 조사한 내용도 있는데요. 50대 이상이 건강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를 따져봤더니 한 136만 원 정도 필요하다. 136만 원.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적정한 생활비는
192만 원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럼 200이면 평균 수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5만 명 정도는 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적정 생활비가 충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 이상 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네.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네. 뭐 최소 생활비에도 그쵸, 미치지 그렇네요. 못하는 게 네. 현실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자 수가 2021년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좀 제때 연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소식들 들려올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이제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무인 카페에서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 데이트를 즐긴 커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온라인을 좀 뜨겁게 달구는 네. 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글의 제목이 무인 카페 MG 데이트였습니다. 네. 뭐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경고글을 함께 남긴 건데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두 남녀 그러니까 한 커플이죠. 네. 매장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영화를 보는 모습이 네. CCTV에 잡혔습니다. 네네. 이들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영업 매장을 찾아서 마음대로 불을 끄고 이 매장에 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영화도 보며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무인 카페 매니저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커플로 인해서 5시간 넘도록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이거 불이 꺼져 있는데 물건 사도 되는 거예요? 라고 어머나. 메시지를 보낸 걸 네. 보고서는 네네.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해당 커플에게 경고를 남겼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트비 절약하려다 손해배상에 물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그 무인 카페는 CCTV가 잘 돼 있어서 이 매니저분도 딴 거 하셨나 보네. 즉각 발견하지 즉각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했어.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방금 전해드린 소식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 카페 땡땡 데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G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표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81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함께 가리키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영어 알파벳 두 자로 돼 있습니다. 두 자도 되고 네 자도 되죠? 네 자. 아니 근데 네, 81년생도 포함이 된다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G세대 폭이 커요. 또 아이 논란이 말이 좀 안 돼. 있었죠. 이거 40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40대 초반까지 돼요. 이거 좀 그런데? 어쨌든 자, 정답은 몇 글자예요? 영어로는 두 자 그리고 뒤에 세대를 붙여서 네, 답을 보내주셔도 그럼 되겠습니다. 세대까지는 네, 알려주시는 네, 거구나. 네, 네, 앞에 영어 두 글자, 알파벳 두 글자. 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이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꺾게 불끈 오늘 또 쥐고. 기대됩니다. 네네. 자, 어제 사고 난 거 아시죠? 그래요? 났어요. 자, 이 단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얼 플러스 G세대 네. 이제 합성어. 네. 그러니까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부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는 아날로그도 경험했고 디지털도 경험했어요. 그게 혼재돼 있어요. 네. 또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내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고 인스타 감성이 잦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주말 출근하면 안 해. 칼퇴근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승진보다는 워라밸을 좋아하죠. 3요 세대라고도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 상사가 일을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3요 세대라 불러요. 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 힌트를 내가 드려야지. 네. 현웅 씨, 예. 무장지대를 뭐라 불러요? DMZ. 거기까지. 많이 준비하셨군요 오늘도. 진짜 눈물겨운 힌트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1위로 정답 주셔도 되고요. 무료로 보내시는 곳은 YTN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입니다. 정답자 가운데 저희가 하루에 5분 정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 노래 나갈 동안 정답 주세요. 서유석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준비했고요.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